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음식과 약의 차이는 뭘까요? 물론 효과적인 면에서 약이 훨씬 강하겠죠.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은요, 누구나 먹고 또 매일 먹기도 하는 음식은 무독해야 하지만 약은 독성이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전문가의 처방이 꼭 필요하고요. 자, 그런데 간혹 음식 중에는요, 약과 음식 사이에 어디쯤 애매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생강이 대표적인데요. 생강은 약이라고 하기에는 별 부작용이 없어서 누구나 활용해도 되고, 그러면서 아주 효과도 뚜렷한, 그래서 약이자 음식이기도 한 식품입니다. 한약에서 생강은요, 약이죠. 자, 한약 처방의 70% 중에 생강이 쓰이게 되는데요. 한약의 중요한 조제 법칙 중에는 강산조이라고 해서 생강 3쪽과 대추 2개를 반드시 넣기도 했죠. 생강의 효능은 한방에서만 강조된 것이 아니고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요, 디자이너 푸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항암식품을 피라미드 형태로 배열해서 이렇게 보고한 바 있는데요. 자, 이 도표에서 생강은 토마토, 현미, 브로콜리 등 가장 최상위 그룹에 속해 있어요. 자, 음식 중에서 가장 좋은 식품이라는 뜻인데요. 이외에도 생강이 다양한 암을 예방,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기도 했고요. 자, 이렇게 누구나에게 좋은 생강이지만 특별히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생강을 꼭 드셔야 하는 분들은 바로 냉증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요. 생강은 체온을 지키는 작용을 해요. 체온의 변화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지표를 누구나 알듯이 정상 체온은 36.5도에서 37도 일부 정도 사이인데요. 이 온도를 잘 유지한다는 점은 묽은 피가 인체의 모세혈관 구석구석을 쉼없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몸이 차다는 건요,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그 결과로 백혈구의 방어 기능은 저하되고요, 면역 기능도 약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체온이 1도 내려가게 되면 신진대사는 12%, 면역력은 30%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일례로 암 한우군들의 체온은 정상인들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요, 의문이 듭니다. 우리 인간은 항온동물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냉증이라고 해도 체온의 차이가 아주 크진 않아요. 자, 체온계로 여러분이 재어봐서는 놓치기 쉬운 미미한 차이죠. 사실 냉증은 체온계로 파악하기보다는 나타나는 징후들로 확인하시는 것이 더 용이합니다. 냉증은 말 그대로 신체 일부 또는 전신이 차갑다고 느끼는 징후인데요. 냉감을 느끼는 부위는 사람마다 달라서 손발이 차다는 수족냉증, 아랫배가 차가운 하복냉증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손발이 찬 경우는요, 말초 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냉감에 의해서 손발이나 다리의 부종, 통증, 저린 증상, 피로 등 이러한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아랫배가 찬 경우는 소화기나 생식기의 기능 저하를 함께 가져오기도 해서요. 소화불량, 변비, 설사, 복통, 또 식욕 저하, 그리고 생리불순, 생리통 등의 증상이 병발하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외에도요, 냉증 부위가 피부의 탄력 저하나 손발에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것도 유발할 수 있고요. 또 추위에 노출되면 하얗게 변했다가 본래색으로 잘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냉증의 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냉증은 남성들보다는 근육량이 비교적 적은 여성에게 더 잘 나타나는데요. 근데 현대인들의 경우를 보면 남성들의 냉증도 점차 많아지는 경향인 것 같아요. 특히 남성의 냉증은요, 낭습이나 성욕 감퇴, 정력 저하 등과 같이 비뇨생식기 증상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흔히 더워지는 여름에 무슨 냉증 얘기 지금 하냐고 하시겠지만요. 자, 냉증은 오히려 여름에 더 심해요. 겨울엔 누구나 두꺼운 옷을 입고 보온을 잘하지만 여름에는 차가운 음식과 또 에어컨 등 냉기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있죠. 따라서 냉증 환자의 고통도 더 심해져요. 자, 냉증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질병의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특별히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든가 또는 생리통, 불임, 불면증, 우울증, 비만, 암 등의 질환자 가운데는 냉증이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그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생강 등장합니다. 생강의 주요 성분인 진저울, 효과울은요, 우리 몸속의 배탈구수를 늘리고요, 혈액의 활동을 촉진해서 체온을 상승시키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자, 이 두 성분은요, 몸의 찬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서요, 감기를 예방하게 되고 기침 가래를 가라앉히는데 아주 효능이 있죠.
더불어서 뱃속을 따뜻하게 데워서 소화기관도 튼튼하게 해주고요. 혈액순환을 좋게 하면서도 기혈순환을 촉진해서 냉증에 가장 적합한 음식이기도 합니다. 사실 갱년기의 나이살은요, 냉증을 병발한 신진대사에 저하로 오는 경우가 많고요. 대사장애 증후군의 첫 단계도 고지혈증을 볼 때 역시 한의학에서는 습담, 어혈이라고 이름 붙인 노폐독소들로 인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순환장애와 연관이 깊습니다. 그런데 생강의 진저롤이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혈중의 콜레스테롤을 없애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에 효과적이라는 점 역시 이제 쉽게 연결이 되고 이해가 가시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생강은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해서 혈전을 막고 고혈압을 예방 개선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좋은 생강 제대로 고르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생강 껍질에는 잔류농약이 있기 때문에 무농약 국산 생강이 당연히 좋겠죠. 또 껍질에 주름이 없으면서 윤기 있는 것을 고르시면 이게 좋은 생강입니다. 자, 생강 껍질은요, 생강피라고 하는데 이건 오히려 성질이 차가운 편이어서 생강 껍질과 생강 내용물을 같이 쓰게 되면요, 생강의 효능을 떨어뜨리고 생강의 더운 성질을 얻고자 할 때는 더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껍질을 벗기고 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생강피는 성질이 서늘해서요, 몸속의 수분 대사를 효과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뇨작용을 좋게 해주죠. 그래서 소변을 잘 보게 해주고 부종을 내려주는 효능이 있어요. 생강을 아주 효과적으로 먹는 팁을 또 알려드릴게요. 자, 한의학에서는요, 특별히 말린 생강을 약으로 쓸 정도로 생강을 말리면 수분이 빠지면서 매운맛과 효능이 2배가 돼서 효능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햇볕에 말리는 과정에서 비타민 D가 생성돼서 더 좋겠죠. 자, 생강을 깨끗이 씻은 후에요, 2mm 두께로 편을 썰어서요, 햇볕에 10에서 15분 정도 말리면 됩니다. 5분이나 10분 건조기를 이용해서 말려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린 생강은요, 매운맛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 먹기보다는 냉동실에 보관해 두시고 두고두고 차로 끓여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가루로 만들어서요, 다양한 요리에 향신료로 사용해도 아주 좋아요. 자, 생강은 음식이기도 하지만 약이기도 해서 하루 권장량이 있는데요, 4에서 12g 하루에 3번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4g을 500원짜리 동전 3개에 해당되는 크기인데요, 심한 냉증이라면 최대 용량인 12g으로 복용하면 됩니다. 자,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